예, 부산 연제구 국회의원 김혜영입니다. 먼저 후보자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헌법 제31조 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현실을 보면은 부모의 재력이 자녀의 학력을 결정하고 이 자녀의 학력이 소득을 결정하고 그 소득이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이 어린 시절의 가정 환경은 이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이러한 어린 시절의 가정 환경으로 그 사람의 많은 부분이 결정된다는 것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인사말에서 그 결과의 불평등은 있어도 출발선의 불평등을 저희가 해소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출발선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 그리고 가장 먼저 해야 할 방법이 교육에 관한 것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지 못하는 특목고나 자사고를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능력에 따른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까? 혹은 교육의 자주성을 침해한다고 보십니까? 특목고나 자사고는 사실은 맨 처음에 그 학교들이 이렇게 설립됐을 때는 현재와 같은 그런 대학 입시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것으로 설립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상당히 오랜 시간이 경과되면서 그렇게 특정 학교에 많이 들어가는 이런 걸로 좀 변질이 되어 왔는데요. 이제 그런 특목고나 자사고는 예를 들어 어떤 직업학교라든지 인터넷 고등학교라든지 또는 애니메이션 고등학교라든지 이런 것처럼 그 어떤 특수 목적을 가진 학교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또 그에 대해서 학부모나 이 학생들의 선택권도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것은 전제가 모든 교육은 공교육이 사실은 우선이 돼야 되고 그래야 아까 말씀하신 그 모든 학생들이 동일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이 보장이 된다는 전제가 우선 공교육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의 어떤 선택권이 보장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우리 후보자께서의 전체적인 그 취지가 최소한 성인이 되기 이전의 단계에서는 국가가 어느 정도 개입해서 이 각 개인 간의 교육의 출발선을 어느 정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헌법 제119조 2항에서 경제민주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 굉장히 중요한 조문인데 크게 부각되지 않는 조문이 있는데요. 헌법 제23조 제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제2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하여야 한다. 저는 이 조문 굉장히 23조 중요한 조문이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소득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소득 양극화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개인의 재산권과 사유재산 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경제에 관한 그 119조를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것은 이제 1항과 2항이 있는데요. 1항은 이제 자유시장 경제를 기본으로 한다는 것이고 2항은 그 자유시장 경제에서 비롯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그러니까 부의 집중이라든지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이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 민주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전적인 의미의 자유시장 경제를 지금 할 단계는 물론 아니고요. 이제 그러한 수정자본주의의 입장에서 아까 말씀하신 재산권 보장도 마찬가지로 재산 또 특히 토지 같은 것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특정인이 마음대로 이렇게 사용하거나 이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서
이 재산권 보장과 이 경제에 관한 119조는 서로 같은 기반 위에 있는 맥락이 서로 상통되는 그런 조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헌법이 제7조 제2항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제5조 제2항에서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거듭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희 나라의 역사적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60년대 초에 그런 일이 한 번 있었고 또 그 이후 80년대 초에 역시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사 정권으로 여러 가지 폐단들이 발생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에 더해서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한 번 더 강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의 정치 관여 행위는 관련 법률 위반일 뿐만 아니라 헌법에 대한 중타대한 도전이자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에서 몇 가지 군의 이 정부의 관여, 예를 들어 이렇게 현직에서 퇴임하지 않으면 강요가 될 수 없다든지 이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이 현직으로서 이렇게 정치에 관여를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헌법 위반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입니다. 헌법 제21조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의 자유는 우리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에 하나인데요. 국가기관이 자의적 기준으로 이러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기본권 주체를 분류하고 그 분류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지원해서 배제하는 것이 표현에 대한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조금 이해가 덜 됐는데 자의적으로 어떻게 배제를 한다는 취지의 말씀.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기본권 주체에 대하여 자의적인 기준으로 분류를 하고 이 분류에 따라서 차별하여 지원해서 배제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의적인 분류를 했다면 그 자체로 그것은 잘못된 일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안 한다는 것은 그 표현의 자유에 대한 당연한 침해가 될 것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신보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